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올린 사연인데요. 이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 집에 없어서 이 시간 동안 시터 이모님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대요. 네네. 그런데 며느리도 없는 이 집에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허. 이유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였다고 하네요. 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게 무슨 큰 고민거리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담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뭐냐 하면 항상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가세요. 근데 어허. 저녁을 드시고 안 치우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집에 베이비시터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베이비시터의 고용 조건이 아이만 돌보는 거지 뭐 청소나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참다가 하루는 참질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어머니,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시켜서 드시던지 드신 건 좀 제발 치워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은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 며느리가 진짜로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법한데 이거 말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점은 뭐 대목은 어딥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면.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 게요. 이분이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식탐이 좀 있으시다고 해요. 글쓴이가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공감을 하는 게 이 며느님이 식탐이 며느님 있다. 식탐이 좀 아, 있으시다고 네. 하는데 저도 식당에 둘이 가서 3개 메뉴 시키거든요. 아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럴 때 다 먹어야죠. 김유진 아나운서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진짜 스트레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하. 평소에 먹고 싶었던 요리를 미리 주문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대요. 요즘 아, 밀키트도 잘 나오고 네네. 하니까요. 그리고 퇴근길에 오늘은 이거 해 먹어야겠다.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딱 여는데 아하. 이 음식이 없는 없어요. 겁니다. 온데간데 없이. 이 음식이 어디 갔을까요? 아하. 바로 시어머니가 낮에 오셔서 드신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분이 너무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드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좀 제목도 남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먹을 것 같고 시부모님이 드신 거 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있다. 좀 며느님 입장에서 좀 야박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그때 괜히 화를 냈나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음식을 넉넉하게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넉넉하게 주문했더니 이제는 집에서 드시는 거 플러스 남아있는 음식을 죄다 시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집이 맞벌이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들보다는 네. 진공 포장된 음식, 캔류, 레토르트 이런 음식을 시키는데 월요일에 먹고 남은 건 이제 목요일쯤 먹어야지 하고 목요일에 딱 보면 영락 없이 냉장고에 그 음식이 싹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유. 어렵게 내가 이 음식 꼭 먹고 싶어라고 구해놓은 음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네. 화가 나서 하루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머니 혹시 그 음식 못 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네가 안 먹고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하, 뭔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며느님의 속내가 느껴지는데 아니 그러면 저 전화 이후에 혹시 시어머니께서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달라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더 나쁘게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님, 시누이까지 다 집으로 와가지고 냉장고 음식을 싹싹 털어가지고 왜 가시고요. 그러신데요, 진짜? 배달 음식은 며느리가 주문하기 전까지는 절대 주문 안 하고 드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시댁 식구분들이 식탐이 대단하시다기보다는 혹시 며느님한테 네. 이 며느리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허.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집에 음식 있네요로 먹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일부러 넉넉하게 사놔도 일부러 다 싸가고 또 시아버지 또 지금 시누이까지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아하. 이게 그냥 저 집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아까 베이비시터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또 아무리 그 베이비시터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같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렇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3번
지금 이 며느리는 일을 해야 돼서 집에 없는데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아이를 봐준다. 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하. 보통 며느리들이 용돈을 드립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용돈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 와서 음식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아, 용돈은 안 드려요. 내가 지금 나 용돈을 줘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내가 밥 먹을 것 같고 타박해? 하면서 오히려 이 갈등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네. 아니 이건 백성문 변호사님 이른바 백피셜입니다. 최단비 백피셜. 변호사님. 네. 일단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실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럼 베이비시터가 필요해요. 네. 근데 베이비시터를 구해보신 워킹맘들은 아시겠지만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베이비시터를 모시고 사는 정도로 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시어머니 오시죠, 시아버님 오시죠, 시누이까지 오면 베이비시터 그날 그러니까요. 그만둡니다. 아하. 근데 식사하고 안 치우고 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베이비시터를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아하. 것과 똑같은데 워킹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이비시터가 안 그만두잖아요. 네. 지금 안 그만두고 잘 있는데 베이비시터 혼자 아이 셋을 보는 것보단 시어머니가 같이 와 있는 게 베이비시터가 시어머니, 시아버님, 아무래도 시누이까지 봐줘야 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베이비시터는 아이를 보고 네. 여긴 알아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아이들을 같이 보면 이 지금 며느리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에 안심이 더 되지 않겠어요? 아하. 아이에 대해서는?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며느리가 좀 과하네요. 제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그 불만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며느리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시부모님은 그깟 음식 갖고 이럴 일이냐라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근데 글쓴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인 매너 문제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아까 용돈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글쓴이는 용돈을 줄 생각은커녕 아예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갈등의 길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게 가족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걸 진지하게 물어보고 계신 게 이분의 고민입니다. 자, 일단은 이 며느님 분도 지금 불만이 지금 임계점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 질문을 주셨어요. 누리꾼 분들도 뭔가 답을 좀 성실하게 달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각양각색의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먼저 남편한테 어머님이 가져가신 음식 퇴근할 때 사오라고 시켜라. 남편이 자기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야 알아서 나서서 엄마 이제 그만 좀 와. 음식 그만 가져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또 베이비시터 대신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애도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네. 가족이 먹는 건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아하. 저 같으면 더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더 사둘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이 누리꾼 분들 의견 중에 공감 가시거나 아니면 혹시 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사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남편은 대체 어디 간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셔서 전 남편을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고충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독립적인 가정인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주 3회 방문하는 거. 요새 이 신세대 시부모님들은 사실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이건 사실 이 여자분, 사연을 보내신 며느리분이 인내심이 아주 깊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인생 대선배이신 오윤성 교수님께서 뭔가 그래도 해법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그 관계를 앞으로 바꾸지 않으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족 간에 있어서 그냥 알아서 이렇다고 여쭈어라라고 하는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며느리가 봐주는 것을 갖다가 원하면 용돈이라도 받고 해주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뷔페에서 음식을 갖다 먹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거 싸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만나는 횟수라든가 빈도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뭐 일주일에 3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식의 그 냉장고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독립된 그 자식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시아버지하고 시누이까지 와서 가져간다는 이 대목에 와서는 네. 제가 이 시집 식구들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멀어지고 싫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만약에 아이 봐달라고 하는 것을 며느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 출입 횟수를 좀 줄이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어머니가 그 정도 선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아들의 며느리, 내 아들의 이 결혼한 사람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와 그 아들이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그 부부의 사적 공간이고 더 나아가서 더 세밀하게 보면 냉장고조차도 사적 공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함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글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글쎄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행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